그게 오히려 흐름 아닌가?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방석입니다. 단계별 독해력 강화 훈련 7강이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이걸 나눈 건 인위적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 나누는 건 맞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전에선 이렇게 안 풀잖아가 아니라 실전에서 푸는 걸 굳이 단계를 나누어서 여러분 한 동작씩 같이 해봅시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실전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를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인 거예요. 문제는 뭐 완전 원본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거든요. 1단계가 바로 얘에 대해서 먼저 보고 해결하자. 그리고 각각 부분대로 묻는 게 다를 테니 그거에 따라서 문단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해서 각각의 문제를 풀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나씩 사실은 이런 행동을 했어야 했어 하는 걸 보여드리고 훈련해보고 하는 그런 영상인 거죠. 진행해볼게요. 1단계 전체 문제 해결. 문제를 미리 풀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풀 거니까 풀라고 할 때 딱 풀어주시면 돼요.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우린 전체 문제 때문에 지문을 암기하듯이 읽는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먼저 이 문제를 보고 지문에 들어간다면 문제부터 보고 지문에 가는 거 후지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신이 생긴다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저는 모든 문제를 먼저 보고 얻을 것 없이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딱 요 문제 유형만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은 다음에 확인할 내용을 체크하세요. 그러면 할 일이 생길 거고요. 그 할 일에 따라 지문을 읽으면서 한 문제를 풀고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며 앞으로의 할 일에 큰 계획을 짜세요. 그게 딱 1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고요. 한 문제를 무조건 풀려고 노력하세요. 딱 그 한 문제가 아니면 느슨하게 읽으세요. 뭐만 확인하면서, 위치만 확인하면서. 그리고 한 문제가 딱 풀리는 순간 이후에 할 일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계획이 사람마다 다르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아마 풀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동일한 계획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을걸요. 지금 요거 읽고 풀어보세요, 여러분. 문제부터 읽고 지문 보라고 일부러 문제를 앞으로 빼놓은 겁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구독, 좋아요. 풀었나요? 1단계는 맞았든 틀렸든 간에 같이 재시도 해봅시다. 1번 문제 번호가 잘못 바뀌어 있는데 여기 1번입니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아쉬워해요. 일치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얻을 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할 일은 동일하니까 볼까요? 1번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 즉 GPS에서 위치를 어떻게 측정하냐 확인해야 돼요. 목숨 걸고. GPS가 나왔고 위치를 측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느슨하게 지나간다? 그럼 뭐 그냥 문제 다 틀려야죠 뭐.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무언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인가? GPS와 그 느낌을 매칭할 거예요. 근데 아마 일치하는 거니까 매칭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긴 하겠죠. 2번 비콘이 뭐야? 적어도 비콘이 뭔지는 알아야겠다. 근데 만약 확인을 한다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이게 조건인가? 단말기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3번 또 비콘이라는 게 나오네. 식별 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비콘이 식별 번호를 보내는데 얘의 목적은 무엇인가? 4번 또 비콘 나오네요. 그죠?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주위의 위성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비콘은 어떤 장비인가? 근데 꽤나 내용이 많아서 이따가는 놓칠 것 같아서 하나씩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써놓는 편이에요. 그 다음 5번 IMU 나오죠?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한다. 얘도 위치 측정 방법이네요.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했다. GPS랑 IMU?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할 일은 크게 두 덩어리예요. GPS와 IMU 위치 측정이 딱 정해진 위치를 측정하는 느낌인가? 아니면 얼마나 떨어진 기준이 되는 위치에 따라 얼마나 뭐 이런 식인지 그 두 가지의 위치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결론 지어야 하고요. 또한 그게 아니라면 비콘에 대한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 볼 땐 모르죠. GPS가 어디 나오고 IMU가 어디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만 GPS와 IMU가 나왔을 때 그 위치 측정이 무언가 달라지는 느낌인지 정해진 느낌인지는 목숨 걸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끝나면 그때 아마
비콘이 있는 2, 3, 4에서 비콘에 대한 내용 일치가 좀 빡세게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좀 결과적으로 진한 글씨로 해봤어요. 이것들을 읽었으면 됐다 하는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여기만 딱 읽진 않겠죠. 다만 여기는 목숨 걸고 힘주어서 읽었어야 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볼까요? 스마트폰은 위치 측정 기술, 이렇게 내용 일치 문제를 먼저 보면 좋은 게 뭐냐면 화재가 갑자기 등장할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1문단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글을 읽을 때 1문단이 중요하다? 저도 알고 있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우린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대충 알잖아요. 위치를 어떻게 측정한다 하는 게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올 거고요. 또 비콘이라는 우리가 모르는 그 내용 가지고 또 무언가를 설명해 줄 거예요. 나왔죠?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1번 문제가 어떤 게임인지 알았어요. GPS랑 IMU가 둘 다 상대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딱 상대 위치고 아마 둘 중에 하나 적절하지 않은 거일 테니까 절대 위치에 해당하겠죠. 둘 중에 뭐가 상대 위치에 해당하냐에 따라 1번과 5번 중에 답이 나올 겁니다. 비콘은 이후에 확인하면 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아마도.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GPS, IMU 같이 나오죠?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1번 문제의 답은 몇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가볼까요? GPS는 상대 위치다. IMU는 상대 위치다. 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1문단의 그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라는 두 가지의 VS를 보자마자. 비콘은요? 안 궁금한데요? 비콘에 대한 내용도 알면 좋겠죠. 그 이후의 내용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안 궁금하다고요. 또 하나? 이 지문을 싹 다 읽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를 본다. 다시 또 봐야 될걸요? 왜냐? 한 번에 이 지문을 읽어낸다면 봐서 알겠지만 요런 기법들에 대한 내용까지 다 알아야 하고요. 또 비콘에 대한 공부도 얼추 이루어진 후에 이해한 후에 다시 와서 또 한 번 찾아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2, 3, 4에 있고 실제로 이 정보는 쓰지도 않잖아요. 처음에 나와있는 이 게임 가지고 끝낼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려면 GPS와 IMU 그리고 비콘이 나와 라는 정보를 알고 GPS랑 IMU의 위치 측정 방법이 중요해 라는 걸 안 후에 둘 다 뭔가 달라지는 건가 고정되는 건가 라는 VS를 또 기준을 잡고 1문단을 보면 그 기준에 대응되는 말이 나와주죠. 짜맞춘 게 아니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이런 문제는 출제자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이 문제를 먼저 본다는 건 출제자의 약점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이 문제를 티 안 나게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문제를 먼저 본 사람은 너무 쉬울 수밖에 없게 문제 유형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엄청 어렵게 읽죠. 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지문을 쭉 암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린 뭐가 나올지 알고 그것만 봤는데? 에이 선생님 그것만 보면 나중에 나오는 정보들을 처리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한 번에 처리도 안 하잖아요. 결국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IMU가 상대적인 위치니까 이제 지문에서 할 일을 한번 정해볼게요. 여러분들 다 읽었잖아요. 할 일 첫 번째 GPS vs IMU 내용 정리. 왜? 여기 있기도 하고 문제를 훔쳐봐도 되잖아요. 둘의 차이 그리고 둘의 관련성 어떻게 오차를 줄이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GPS와 IMU는 우리는 절대 위치 상대 위치밖에 지금 모르지만 결과적인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 첫 번째죠. 그리고 비콘에 대한 이해 정도? 그리고 무조건인 거 1, 2, 3 내용 정리 이해하면 좋고 그리고 문제풀이 100%겠죠? 이러면 끝날걸요? 글은 흐름이 있어. 흐름이 중요해. 흐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덩어리로 보이고 결국 그 덩어리들을 통해 결국 흐름을 잡아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이게 다 아니야?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이란 게 있다. 근데 여러분 흐름보단 정보예요. 이해보단 정리고요. 왜? 이해가 됐다와 기억이 난다는 다른데 우린 이해와 기억을 혼동해요. 그래도 글을 잘 이해해야지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이건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그런 상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굉장히 기술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결국 정보를 정리해서 기억하는 싸움인데 어차피 기억이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라면 정리한 적이 있는 상태가 되라. 그리고 기억을 무조건 할 필요는 없으니 돌아와서 보고 풀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할 일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이제 맞는 일들을 수행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거죠. 전체 문제는 이렇게 1문단 읽고 2문단 초반부에서 결판이 났으면 좋았고요. 그게 아니면 2문단 끝까지 읽고 GPS와 IMU에 대한 두 번의 반응으로 결판이 났으면 뭐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비콘까지 가는 일은 없었어야 했다.
근데 그 비콘에 대한 내용을 좀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비콘에 대한 공부는 나중이구나 라고 밀어두는 게 더 중요하죠. 비콘에 대한 공부는 왜 나중이냐면 봐봐요. 일치하는 거니까 2, 3, 4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아직 출제자 입장에선 비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걸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뒤에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비콘에 대해 나중에 공부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도 있겠군. 나중에 이해하고 요 1, 2, 3을 진행해야겠어. 요 정도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2번 나왔죠?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네요. 그죠? GPS vs IMU 이거에 대한 내용 정리 후에 문제 푸는 거예요. 내용 정리는 머리로 해도 돼요. 머리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면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한번 2번 문제 딱 요만큼 읽고 푸시면 됩니다. 에이 선생님 실전에서 요만큼만 읽고 풀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걸요? 이후엔 바로 비콘 나오면서 1, 2, 3 세 가지 기법에 대해 나오는데 그것까지 읽는 사람이 어딨죠? 준비하시고 풀어보세요. 2번 문제 푸세요. 시작! 풀었나요? 맞았든 틀렸든 우리가 했어야 되는 내용 정리는 딱 요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얘를 읽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정리한다고 했죠? 머리와 손. 물론 둘이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머리로 이해되는 내용은 그냥 흘려보내세요. 머리로 정리했어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좀 돌아오기 좀 빡셀 것 같은데? 여러분 핵심은 잘 돌아오는 겁니다. 잘 돌아오는 방법의 또한 핵심은 여기서 말한 대로 그 방식대로 정보를 파악해서 정리한 적이 있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글 전체의 흐름 속에 스쳐 지나갔던 정보라면 돌아와서 보이는 건 끼케야 단어들밖에 없어요. 문단에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도 강조하지 않지만 저만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 중요한 걸 어떻게 엄청 중요해요. 이 정도가 아닐까? GPS는 절대 위치다. IMU는 상대 위치다. GPS의 오차는 어때요? 초기에 큰 오차가 있지만 누적되지 않는데요. 전파 지연이나 실내나 터널에서 신호가 수신되지 않을 때 오차가 발생하는데 초기에만 빵 있지 누적되는 건 아니래요. 왜냐? 절대 위치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IMU는 어때요? 상대 위치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어떻게 되죠? 커지죠? 특정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 잘은 몰라요. 뭐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어쨌든 오차가 누적되는 느낌인 거죠. 1번 일단 문제에서 묻는 것부터 적절한 거.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1번 고로 그냥 틀리는 경우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보고 바로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1번을 골랐다면 그렇다 치자고요. 틀린 부분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2번 GPS는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진다. 지울 수 있죠 이거? 3번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뭐야 이거? 4번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다. 뭔 소리야? 5번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IMU와 누적. 두 단계 풀이를 보여드릴까요? 1단계에선 1번과 5번을 고르세요. 그리고 2단계에서 1번을 지우고 5번을 고르세요. 왜 단계가 있지? 1단계는 문제가 쉽게 나왔을 가능성을 가지고 되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느슨한 기준은 되게 다른 GPS와 IMU의 느낌이면 되죠. 뭔가 GPS는 딱 정해져 있고 처음에 크지만 누적되지 않는 느낌이라면 IMU는 점차 누적되는 느낌이야.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는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가능성을 적용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시비 걸어서 지우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이런 문제풀이가 돼야 돼요. 큰 기준, 작은 기준. 특히 문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풀이 방법이 되죠. 나중에 문학일 때 또 얘기해보고 답은 그래서 5번이 될 겁니다. 왜? 전파 지연은 IMU의 오차 발생 원인이 아니었으니까. 자 이제 비콘으로 가는 겁니다. 빡세요. 특히 이 마지막 문단에 대한 내용 정리. 저는 옛날에 풀 때 실전에서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에 중략은 뭐냐면 기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접성 기법, 3변측량 기법은 중략해놨고요. 비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할 것 같아서 비콘은 이런 건데 그거의 세 번째 방법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문제 풀면 돼요. 너무 당연하게. 2번까지 여러분 잘 해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3번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다 하고 나서 영상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힘들 겁니다. 시작! 어렵잖아요. 딱 이런 순간이 뭘 느끼는 순간이냐면 여러분 이 머리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머리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에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정리가 되면 좋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때 구원투수가 등판하면 된다니까요. 손이 딱 요 형식은 아니어도 돼요. 훨씬 더 막 써도 돼요. 근데 만약 정도 내서 다 쓴다면 이 정도가 돼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위치 지도 기법을 잘 정리해서 이해했으면 됐거든요.
정리가 포인트예요. 손으로 메모하는 거. 얘는 손이 도와줬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정리는 머리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얘는 손이 필요했을걸요? 뭐 안 필요했다면 잘한 거고. 1번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눈다. 내용 있었죠? 그리고 각 구역마다 뭐가 존재하죠? 기준점. 그리고 기준점 주위에 비콘을 설치하는 거예요. 나눠. 그리고 여기 기준점이 있죠? 그럼 거기 주위에다가 비콘을 설치하나 봐요. 비콘이 보내는 신호를 기준점에서 파악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한다. 단말기? 뭔가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 일이 벌어지나 본데요? 특정 번호의 비콘이 보낸 신호를 특정 세기로 단말기가 수신했다고 어디로 전송한대요? 서버. 서버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세기의 신호를 수신한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즉 걸어가는 거지. 걸어가다가 뭔가 얘가 비콘 신호를 받아요. 그러면 몇 번 비콘의 신호를 단말기가 받았는지를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세기라면 어떤 기준점이랑 비슷한데 라고 찾는 거죠. 서버는 무슨 위치를 전송할 거냐면 그 기준점의 위치를 전송할 거예요. 어디다가? 단말기에다가. 단말기에는 단말기의 위치가 표시된다 라기보단 미리 파악해놓은 기준점의 위치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지 않지 않나? 뭐 얼마나 작은 공간으로 나누고 얼마나 많은 기준점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메모할 때 반드시 메모해야 된다고 말했던 거 두 가지 있었죠? 비례반비례, 최대 최소 했나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했냐 이거예요. 되게 중요할걸요. 이 정도를 정리했어요. 그럼 어때요? 1번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 왜?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니까. 2번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찾겠죠? 3번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비콘의 위치일까요? 기준점의 위치일까요? 답은?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데이터베이스 갱신해야죠. 왜? 그 지도, 위치 지도가 망가지니까. 5번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의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뭔지 알겠죠? 기준점들이 쭉 있어가지고 얘 이 기준점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네 하고 전송하는 거라고요. 왜? 각각의 기준점에 비콘 신호가 어떤 세기로 갔는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를 쭉 지나가면서 그 기준점 정도를 지나게 되니까 이 단말기는 기준점 정도에 있나 본데? 별로 안 정확할 것 같지만 기준점이 되게 많으면 생각보다 엄청 정확한 그런 방법이 되겠죠.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이 정도의 내용 정리가 되고 이런 메모 정도를 수행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아주 좋았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4번 문제. 내용 정리도 중요하고 꽤나 사고력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왜? 보기 문제니까. 보기 문제를 무조건 맞힌다? 글쎄요. 그럼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날 잘 풀어야 되는 것도 좀 있죠. 근데 뭐 내용 파악을 잘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준비하시고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시작! 했나요? 재도전 같이 해볼까? 그럼 답집 메뉴에 있습니다. 3변측량 기법이란 무엇인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단말기에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대요. 3변측량이 이게 3인가봐요. 그죠? 거리로 환산하는데 봐봐요. 세기가 강하면 아까 했던 그 비례반비례 정리의 좀 다른 버전이죠. 세기가 강하면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나요? 당연히 가까이 있겠죠? 약하면 멀리 있는 거고. 그 밑에 각 뭐를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뭐를 중심으로? 있네요. 그죠?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데 한번 꽈놨어요. 세기가 강하면 반지름이 어때요? 이게 돼야 돼요. 세기가 약하면 반지름이 길다. 왜? 멀리 있는 거니까. 이 반지름 거리에 따른 거라며요. 거리가 멀어지면 반지름이 커지고요. 그러면 세기는 약해지겠죠. 이런 비례반비례 관계를 이렇게 받아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말기의 위치를 정하는 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죠. 첫 번째, 교점이 없으면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 제가 마지막 요 위치 정하는 방법으로 받은 느낌은 되게 그래도 딱 한 점 한 점으로 정해지긴 하는구나. 얘가 우선이고 얘가 없다면 얘로 정해지는구나 정도의 정보 정리였어요. 머리로 했어도 됐었고 뭐 손으로 쓰는 건 마지막에 요 위치 정하는 방법 정도를 썼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아니면 표시 정도만 해도 괜찮았고 여기에서 잘해야 돼요. 보기 내용을 잘 파악해야 했던 거죠. 보는 대로만 볼게요. P 교점이죠.
아마도 이걸 위치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비콘 1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같고요. 비콘 2 뭐 중간 정도 거리에 있는 것 같네요. 비콘 3 아우 되게 먼가 봐요. 근데 Q 이건 뭐지? Q는 장애물이구나. 메모된 사람은 써있죠? 뭐라고?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가 약해진다고 써있어요. 그러면 비콘 3은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있네. 지금 측정된 거보다 좀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장애물이 없다면 좀 더 신호가 세질 수도? 그럼 거리는 가까워질 수도? 여기까지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이게 사고력이었어요.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조금 더 생각하는 거. 만약 P가 없다면 뭐 이렇게 위치 구하는 방식이죠. 이건 장애물 생각 안 하고 추정해 본다면 단말기로부터의 거리는 아까 말한 그대로가 될 것이다. 근데 만약 장애물 Q가 없어진다면 비콘 3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짧아지겠죠. 이걸 알아야 돼. 측정된 것보다 비콘 3은 단말기로부터 가까이 있을 겁니다. 장애물 Q가 없어진다면 P의 위치도 바뀔 수 있다. 왜?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교점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교점이 만약에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 원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의 중심점이 되겠죠. 여기 단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문제풀로 다시 가볼게요. 1번 근접성 기법과 3변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방식이 다를 이유가 없겠죠? 일단 스킵. 2번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1이 제일 세요. 비례 반비례로 푸는 거 보이죠? 3번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3변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비콘 3과 P의 거리, P가 아니겠죠 그때는? 좀 더 가까이 있지 않을까요? 왜? 장애물 때문에 멀게 느껴진 거니까. 4번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3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5번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3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2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3번 봐봐요.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즉 장애물이 없어지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비콘 3과 가까워진다. 물론 P가 그때는 아니고 어떤 단말기의 위치가 되겠지만. 그 다음 얘 봐봐요.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똑같죠? 근데 P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여러분 비콘 3과 P가 있으면 이 방향이랑 이 방향이냐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P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멀어진다. 그 다음 5번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뭘까요? 장애물이 생긴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3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보다 비콘 2의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P와 비콘 2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번엔 근데 일로 이동한대요. 어떻게 되면? 장애물이 생기면. 그럼 반대로 장애물이 없어지면 또 P로 이동한다는 거죠. 또 멀어진다는 거잖아요. 4번과 5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만 혼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적절한 걸 물었고요. 답은 몇 번일까요? 3번. 이렇게 될 수도 있었죠. 너무나 어렵다면 선택지 간 관계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혹은 잘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선택지 간 관계로 한 번 더 확신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어서. P는 아니고 여러분 이거 단말기로 바꿔야 됩니다. 이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본 건데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고 그 누구도 하지 않을 뿐이죠. 글을 다 읽고 이해한다 하는 게 각각의 문제를 풀 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도움을 주긴 주는지 생각해 봐야 할 거고요. 그것보단 문단에 있는 그 정보들을 글이 쓴 대로, 그게 오히려 흐름 아닌가? 글이 제시한 대로 파악해 보고 정리해 본 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수행하는 게 조금 더 본질적이지 않나요? 글의 전체 흐름은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보는 걸 텐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버린다면 오히려 지문을 읽을 때 지문을 외우듯이 읽지 않아도 될 거고 또한 오히려 큰 흐름 속에서 계획도 짤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걸 바탕으로 계속 비문학 관련 내용을 올릴 거고요. 나중에는 책도 쓸 건데 요 방향으로 쓸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니까 제가 좀 더 구체화해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8강으로 돌아올게요. 안녕.